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나스닥 100 리밸런싱 또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둔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금융사들이 이제 금리 전망을 수정하고 있는데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차별화 장세가 심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주포와 주도주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또 시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또 이 부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오늘 또 올랐는데 이번 6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우, S&P 500, 나스닥 다 올라갔고, 특히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2.67%가 됐어요.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거의 2000포인트 근처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금리가 빠지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론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베어드 메이필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랠리가 정당했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있다. 오한다에서도 시장이 그동안 앞서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진정시켜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UBS의 한 분석가는 조금 이 사람은 조심스럽게 코멘트를 했는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한 3대1 비율, 3대1 비율로 긍정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좀 경계성은 한 1 정도 비율이 돼서 투자자들이 딱히 그렇게 주식을 팔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일제히 수정이 됐는데, 골드만삭스는 보도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356, 0.25 세 번 연달아 내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분기별로 내릴 거다. JP모건은 기존에 7월부터 내린다 해서 6월부터로, 그리고 총 5번, 도이치는 6월부터 6번, UBS와 바클레이즈는 내년에 총 3차례, 그러니까 0.75%포인트 예상.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도 그렇고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내년에 금리는 어쨌든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소매 판매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0.3% 증가했거든요. 예상이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물가 상승률이 0.1이잖아요. 전월비로 치면. 그러니까 물가는 올랐는데 그거보다 소비는 더 늘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똑같이 구매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소매 판매가 있을 텐데 그걸 능가했다라는 거는 소비가 여전히 미국은 강하다. 이거를 보여줬죠. 그래서 아직은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조금 더 심어줬고, 그리고 이제 실물 지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모기지 금리인데 30년물 금리가 한때 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95%. 이렇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소비 위축될 가능성은 그만큼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게 그동안 좀 쌓인 게 있고, 여전히 절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서 이제 내년도 초에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자체는 아직은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을 보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제가 어젠가 그제 말씀드릴 때 금리 빠지면 태양광 쪽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관련된 ETF가 무려 8%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왜냐면 이게 대규모로 자금을 빌려와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대부분 산업이 그렇습니다만은 여기가 좀 유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투자가 어렵게 되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죠. 근데 오늘 이제 급반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텔이 또 새로운 AI 관련된 칩을 이제 공개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그래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3%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찰스 슈왑, 이게 한때 그 미국의 지역은행주들 급락할 때 여기도 채권 보유한 거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폭락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폭락을 했던 거를 봄, 겨울 그때 초봄에 폭락한 거를 거의 이제 만회를 하는, 오늘 주가 거의 7%나 급등을 해서 오늘 금융주들 대체로 또 강했거든요. 이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 그때 지역은행 품은 증권사들은 대박 난 거예요. 예, 그때 헐값에 사가지고 지금 대박 난 거니까 항상 어려움은 돈 있는 자들의 어떤 승리가 되는 구도가 이번에도 만들어졌죠. 한국 관련된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1.3% 올랐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도 0.37%인가 그렇게 올라가서 우리 증시는 초반에
괜찮게 출발할 것 같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넘어온 분위기는 괜찮다라는 건데 문제는 차별화가 되게 심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2차 전지 내에서 LNF는 올라가고 에코프로는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HBM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PSK 홀딩스는 올라가는데 STI는 못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선 양도세가 아직까지 관련된 물량이 이제 정리가 완전히 안 됐죠. 그러니까 11월부터 이미 물량은 빠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남은 물량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좀 희망 고문 비슷하게 진행이 되면서 좀 안 털고 좀 기다렸던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이제 막바지로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어떤 종목들 빠져나온 종목과 그걸 아직 벗어나지 못한 종목들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탁금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높아진 시가총액 그리고 고점에서 감소한 걸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이제 충분한 돈이 그 연말에는 예탁금이 잘 안 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종목을 끌어올리기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멱살 잡아 올리는 종목 상세를 끌어올리는 장이 아니라서 연말까지 차별화 장세는 우리 증시에서는 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별로 내 종목은 되게 안 가네. 막 이런 느낌. 빠질 땐 앞서 빠졌는데 올라갈 땐 왜 이러지? 막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 좀 구조적으로는 좀 많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제가 오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 5일 동안 각 투자자별 매수한 종목들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상승률인데 기관들은 평균 매수가 대비 대략적으로 한 7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제일 좋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은 승률이 그것만 못합니다. 한 60% 정도 되는 승률이고 개인들은 승률이 30%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예탁금이 없는 국면이라 기관 투자자들이 바짝 종목 장세에 끌어올리는 흐름. 그러니까 종목 장세는 지금 기관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코멘트 할 때마다 기관 수급주들 자꾸 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변화되거나 따박따박 누적되거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요약해드리면 금리 부담 완화되면서 신흥시장 쪽은 아무래도 유리한 환경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기대감만 있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만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주 매수를 어떤 업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엄밀하게 보면 12월에 외국인들 별로 활발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12월에 외국인들 동향인데 연속적으로 2천억 연속 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매수 기조는 유지하는 것 같은데 어제는 동시만기라서 좀 수급이 왜곡된 게 있고 그러니까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온 건데 제가 뭐 이건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선물은 연말에 플러스로 끝난다.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플러스로 끝난다. 근데 이건 연초에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붙지 않으면 연초에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저 재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주는지, 2,500억 이상의 대형주 매수 기조를 골고루 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추정 매도가 그동안 좀 나오고, 아직까지 완전히 다 소진되진 않았고, 거의 뭐 막바지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눌린 종목군들 중에 일부는 좀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의 변화가 생기는지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연장선인데, 종목별로 수급의 변화,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고, 최근에 보면 10월까지 올라간 게 없는 종목들 쪽에서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툭툭 저점에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제법 있으니까, 좀 선입견 갖지 말고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 거를 자꾸 좀 막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는 게 연말 연초에 어떤 이제 좀 대응으로는 되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준을 믿지는 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준이 매번 예측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2021년 12월에는 올해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 된다라고 했냐면 1.5% 전후에서 기준금리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지금 5%가 넘잖아요. 예, 그때 당시엔 그랬고, 그다음에 올해 9월 같은 경우도 연말의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한 단계 위, 불과 직전에 FOMC 그 점도표 나오는 회의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달라져 있죠. 이게 지금하고 보면 점도표가 변해 있어요. 예, 변해 있거든요. 오히려 올해 금리는 2022년 12월에 나왔던 점도표대로 됐어요. 그때
예상했던 금리하고 지급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년도 금리는 4% 초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전망 점도표하고 실제 금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예 아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맞은 적이 없어요. 똑같이. 예,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액면 그대로 금리는 내리긴 하는구나라는 거는 맞지만 몇 번 내릴지는 지표에 따라 달라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준의 저 점도표보다는 더 내릴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얼마나 내릴지는 또 이제 상황도 봐야겠죠. 그래서 그냥 연준 뭐든지 뭐 파월이 무슨 말했다, 뭐 연준이 무슨 말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런 측면보다 종목, 수급 여기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추가적인 어떤 내용 담아서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